깊은 진동음. 일장 깊은 진동음. 밤 11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울리는 전화벨. 55의 나이에도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는 자신이 때로는 우스웠다.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할 이유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다. 여보세요? 전화기를 든 순간 그 목소리가 들렸다. 성우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미영이. 너냐? 응, 나야. 25 청년과 22 처녀였던 그 시절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가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어떻게 내 번호를 예전 그 번호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 혹시나 해서. 그렇다. 집 전화번호는 결혼 후에도 바꾸지 않았다. 어쩌면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을까. 잘 지냈어? 10년 만에 첫 마디가 고작 이것이라니. 하지만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 너는? 나도. 그래. 침묵이 흘렀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같았다. 성우야. 응. 보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른이 되어서는 좀처럼 울지 않았는데 이 목소리 하나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다니. 나도 보고 싶어.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0년 전 아픈 이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결혼 후에도 가끔 그녀 생각이 났지만 억지로 묻어두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2장 7년의 연애. 1992년 봄, 대학 3학년 성우는 과 MT에서 2학년 후배 미영을 만났다. 예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맑은 눈망울과 순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선배, 맥주 따라 드릴까요? 고마워. 이름이 뭐야? 김미영이에요. 그게 시작이었다. 대학 시절 내내, 졸업 후에도 7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성우가 회사에 취직하고 미영이 교사가 된 후에도 결혼을 약속하며 미래를 그렸다. 우리 아이는 몇 명 낳을까? 3명이 좋겠어. 시끌벅적하게. 그래. 미영이가 하자는 대로. 행복했다. 친구들은 그들을 천생연분이라 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성우의 어머니가 반대하기 시작했다. 성우야, 그의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니? 교사예요. 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이시고. 우리 집안과는 안 맞아. 성우네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중산층, 미영네는 평범한 샐러리맨 가정이었다. 경제적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어머니 눈에는 격이 달랐다. 반대는 점점 격해졌다. 급기야 어머니는 미영과 직접 만나 헤어지라고 종용했다. 다른 여자들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성우는 어머니와 미영 사이에서 갈등했다. 3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했다. 그 애와 결혼하려면 나는 인연을 끊겠다. 그날 밤 성우는 미영을 만났다. 미영아, 알고 있어. 우리는 안 되나 봐. 미영도 이미 포기하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 우리 좋은 추억만 간직하자. 그렇게 7년의 사랑이 끝났다. 3장 결혼, 그리고 벌. 미영과 헤어진 지 6개월 후 성우는 어머니가 소개한 간호사 수진과 결혼했다. 온화한 성격의 좋은 여자였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사랑은 결혼 후에 생기는 거야. 어머니의 말을 믿으려 했다. 수진도 성우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다. 오빠, 천천히 해요. 저도 아직 낯설어요. 성우는 수진에게 좋은 남편이 되려 노력했다.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상처 주지 않으려 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신혼부부였다. 결혼 1년째 수진이 임신했을 때는 기뻤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유산했다. 그 후 3번 더 임신했지만 모두 유산으로 끝났다. 결혼 2년째 수진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쳤다. 자궁암 진단. 다행히 초기였지만 자궁을 적출해야 했다.
오빠, 저 때문에 아이를 못 갖게 되어서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다. 이것이 미영을 버린 대가일까? 하늘이 내린 벌일까? 어머니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집안대가 끊어지면 어떡하니? 다른 여자를 들이는 것도. 어머니. 성우는 화를 냈지만 어머니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았다. 아이도 없이 사랑도 없이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수진에게는 더 잘해주려 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 공허함 속에서 미영에 대한 그리움만 커져갔다. 사장 흔들리는 소식들. 결혼 5년이 지나며 성우와 수진은 안정된 부부가 되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가끔 미영 소식이 들려왔다. 형, 미영이 소식 들어봤어? 후배 준호의 전화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 왜? 아직도 결혼 안 했다던데? 지금 35인데? 35? 벌써 그렇게 되었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새삼 깨달았다. 교사 생활은 계속하고 있어? 응. 그런데 이상하게 연애 얘기가 없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영이 아직 혼자라니. 혹시 자신 때문은 아닐까?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 수진과 대화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다. 오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거짓말이었다. 수진에게 미영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몇 달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미영이가 건강이 안 좋다던데?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하다고. 스트레스성 위염. 마음고생이 심할 때 생기는 병이다. 미영이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을까? 혼자 사니까 그런 것 같아. 외로움도 있을 거고. 가슴이 아팠다. 미영이 아프다는 것도 외롭다는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인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플 때 누가 돌봐주고 있을까? 혼자서 병원에 다니고 있을까? 나 때문이야. 내가 미영이를 이렇게 만든 거야. 옆에서 자는 수진을 바라봤다. 수진은 아무 잘못이 없었다. 오히려 피해자였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미안해, 수진아. 수진에게도 미영에게도 미안했다. 자신의 우유부단함 때문에 두 여자 모두 불행하게 만든 것 같았다. 오장 전화 너머의 떨림. 미영의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성우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다. 회의 중에도 딴 생각이 났고 수진과 대화할 때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다. 오빠, 요즘 정말 이상해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회사 일이 복잡해서라고 둘러댔다. 그날 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성우야, 나야. 이번에는 조금 덜 떨리는 목소리였다. 정말 보고 싶어. 얼굴 한번 보면 안 될까? 성우는 말문이 막혔다.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했지만 이성적으로는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그리고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안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대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그날 밤 긴 통화가 이어졌다. 서로의 근황, 지난 10년의 이야기. 미영은 교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고 몇 번 소개팅을 했지만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너는 행복해? 그럭저럭 살고 있어.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잘해주고. 그런데 사랑은 아니야. 솔직한 고백이었다. 미안해, 미영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 나도 이해해. 그 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왔다. 늦은 밤 수진이 잠든 후에 성우는 그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다. 성우야, 몸 관리 잘해. 아프면 안 돼.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미영이 말했다. 나 강릉 가려고 해. 혼자 가려고 했는데 혹시 너도 같이 갈 수 있을까? 강릉. 두 사람의 특별한 추억이 있는 곳. 대학 시절 처음 함께 여행 갔던 곳. 나도 가고 싶어. 하지만 시간을 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강릉에 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다. 육장 강릉으로 향하다. 일주일 고민 끝에 성우는 결정했다. 강릉에 가기로. 수진에게는 회사 연수라고 말했다. 수진은 의심하지 않았다. 성우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심히 다녀와요. 옷 따뜻하게 입고. 수진이 챙겨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고 싶었다. 모든 걸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강릉을 향하고 있었다.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다. 대학 시절 강릉 여행이 떠올랐다. 성우야, 저 바다 봐. 정말 넓다. 우리 사랑도 저 바다처럼 넓고 깊었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은 이미 충분히 깊어. 경포대 앞 모텔에서 처음 하룻밤을 보냈다. 새벽에 일어나 함께 일출을 봤다. 우리 꼭 결혼하자. 약속해. 물론이지.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강릉 도착은 오후 3시. 미영은 역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미영아.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췄다. 1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성우야, 정말 왔구나.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많이 변했어? 아니야. 여전히 예뻐. 너는 좀 늙었네. 서로 바라보며 웃었다. 어색함이 사라지고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바다 보러 갈까? 경포대로 향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는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방파제에 나란히 앉았다. 성우야. 응. 후회해. 그때 나를 놓아준 것. 후회해. 많이. 나도.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칠장 마주 선 두 사람. 다음날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다. 미영도 같은 시간에 나왔는지 바닷가에서 마주쳤다. 일찍 일어났네. 잠이 안 와서. 나도. 함께 모래밭을 걸었다. 아침 바다는 고요했다. 성우야, 솔직히 말해줘. 지금 행복해? 성우는 발걸음을 멈췄다. 모르겠어. 행복이 뭔지. 그럼 후회는? 많이 해. 매일. 너를 떠나보낸 것. 나도 그래. 왜 더 끝까지 버티지 못했을까?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서 있었다.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다. 미영아. 응. 사랑해. 지금도. 나도. 성우가 미영을 끌어안았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놔주지 않았다. 성우가 먼저 몸을 뗐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알아? 너는 아직 혼자니까 다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혼자 살기로. 너 아닌 다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 미영아, 그러면 안 돼. 내 행복은 너와 함께 있을 때뿐이었어.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미영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날 하루 종일 강릉 곳곳을 돌아다녔다. 예전에 갔던 곳들을 다시 찾으며 추억을 되새겼다. 슬프면서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저녁에는 작은 음식점에서 소주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머니를 설득했을 거야. 끝까지. 나도 더 강했어야 했는데. 서로를 위로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다. 팔짱 돌아서는 뒷모습. 마지막 날 아침.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언제 서울로? 오늘 오후 기차로. 나도. 하지만 같은 기차는 타지 않기로 했다. 헤어짐이 더 어려워질까봐. 강릉역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성우야, 고마워. 나야말로. 이번 여행 정말 소중했어. 우리 이제 정말 끝인 거지?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살아. 행복하게. 너도 꼭 좋은 사람 만나.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괜찮아. 미영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성우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울로 돌아온 성우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수진에게는 연수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미영을 다시 본 후 현재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수진에게도 더 잘해주려 했다.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고마웠기 때문이기도 했다. 몇 달 후 수진이 말했다. 오빠, 요즘 더 다정해진 것 같아요. 아이러니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후에 아내에게 더 잘하게 되다니. 그 후로 미영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 성우도 연락하지 않았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늦은 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뛰었다. 혹시 미영일까 하는 기대 때문에. 하지만 그런 전화는 오지 않았다. 몇 년 후 동창회에서 미영이 부산으로 전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양이었다. 성우는 안도했다. 미영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지금도 가끔 늦은 밤 혼자 있을 때면 강릉에서의 그 이틀을 떠올린다. 아프지만 소중한 추억.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아주 잠깐은 가슴이 뛴다. 25년 전 그 밤처럼.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추억일 뿐이다. 아름답고 아픈 추억. 사랑했던 시간, 놓아야 했던 시간, 그리고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겨야 하는 시간들이 모두 성우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늦은 밤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이제 그들의 잃어버린 사랑을 증언하는 유일한 증인이 되었다.